주식 너 한번 제대로 벗겨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너 한번 제대로 벗겨보자.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함께하는 분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총출동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같이 인사드리는데요. 한 분씩 인사 말씀 전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무국 선생님 말씀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열심히 생각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호버드에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같이 얘기해 볼 테니까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넘치는 우리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몰빵님 새해 들어서 좀 과격한 투자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새해도 과격한 투자요? 네.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이제 종목을 바로 이틀 전에 네. 제가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이후로 ETF 말고는 종목을 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엄동설한, 정말 본격적인 엄동설한이 왔다 해갖고 이틀 전부터 드디어 개별 종목에 제 자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다시 또 신나게 달려봐야죠. 네, 이게 엄동설한일수록 이제 뭐 달려봐야죠. 봄이 올 거니까. 나도 하나 사봤어. 아, 그러셨어요? 유나이티드야. 아, 진짜요? 이제 정말 봄이 오듯이 이제 겨울을 지나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키원님께서 판을 다 키워놨다고 저한테 이제 물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황키호입니다. 작년에 키웠던 판들이 이제 슬슬 뭐 싹이 나기 시작해서 올해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지난 그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MBC 옆집의 CEO들의 세일즈 멘토를 출연했는데 그 옆집의 CEO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에서 6시 수도권만 지금 하고 있지만 네네. 그 프로에 지금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좀 재미나게 또 올해도 한번 판을 키워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판을 많이 키우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판키원님 복귀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TV를 통해서 뵈면 되겠네요. 아니 나올 거예요. 왜 그래? 그래요? 아니 저한테 판을 주시길래 이제 이제 사회 하시나. 사회 보시는 게 낫죠. 제가 살짝 밀어내려고 예. 했는데 안 되네요. 예. 아니, 그건 사실 우리 김용 대표님께서 네네. 팟캐스트 이제 좀 열정이 이제 예전부터 못한 이유는 이 팟캐스트가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출연료 뭐 1,000만 원씩 터진다면 오. 열정이 안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과 없는 일은 절대 열심히 오래 할 수 없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아니. 성과 있는 일 있으셨다면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공지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 저녁 1월 21일 날 그 영화 빅쇼트가 개봉합니다. 리먼 사태, 2008년 리먼 사태를 배경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출연 배우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크리스찬 베일부터 브래드 피트, 뭐 라이언 고슬링 등 하여튼 명배우들의 명연기도뿐만 아니라 금융인으로서는 꼭 정말 저는 이미 시사에 참석해서 2번을 봤는데요. 정말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준호버시 현장에서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정모 겸해서 네. 모이는 거죠? 네. 예. 어디입니까? 장소가? 네, 제2롯데월드 롯데시네마 3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준호버 카페에도 공지가 있고 포스터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서 또 그날 또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의 경제 멘토로 활약하셨던 제야 경제학자 최용식 소장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또 그 본인의 그 오랜 그 경륜을 관록에 있는 그 경제적인 시야를 갖고 또 영화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네. 또 그러한 내용을 펼쳐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깜짝 게스트도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가장 큰 게스트가 우리 목 선생님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또 다음 예. 주에 현장에 가면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최영식 선소장님하고 한 7, 8년 전에 같이 일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론 쫙 설명하면 나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좀 서로들 까고 한번 같이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과 실제 상황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미 접수 받고 있죠, 저희가 카페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인원수가 한정돼 있죠? 좌석은 158석인데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통로에 앉아서 보실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통로에 앉아서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엉덩이 야 그런 경우는 괜찮지 뭐 영화를 통로에서 그럼 두 다리 쭉 뻗고서 통로에 앉아서 보실 수 있는 바닥에 그냥 넓어져서 예. 둘이 앉으면 커피석이네요. 그리고 그 영화가 제1롯데월드잖아요. 네네. 롯데시네마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카페트도 깨끗해서 그냥 누우셔도 괜찮아요. 정말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컨텐츠로 모시겠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면 돼요. 그럼요. 예. 괜찮아요. 누워서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서 1월
1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제이롯데월드. 진짜? 아 언제 영화관에서 누워서 보겠어? 그럼요. 거기에 또 이런 경제 멘토, 무극, 팟캐스트 앵커님 계신데도 누워서 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장난 아닌데요? 그럼요. 네,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새로 깔려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네. 롯데월드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이죠 목요일. 21일 목요일입니다. 예, 저녁 7시 반.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고 저희 카페 통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몰빵님 말씀하셨을 때 새롭게 카페트를 싹 다 깔았다 롯데월드가 그 영화관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계 정세의 새로운 카페트를 깔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자, 내일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여기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AIB가 내일 출범하는데 그 출범하고 나서 저는 한 1, 2주 후에 예를 들어서 이달 말 정도 네. TPP도 출범시킬 것 같아요. 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였죠. 예. 그러면 AIB는 중국 중심의 국제 위안화 중심의 하나의 그 아시아권을 네.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에너지. 그러니까 세계은행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자금을 모았거든요. 그걸 출원해 갖고 어디에서 첫 번째 투자를 할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으로 피보트 아시아. 네. 이런 화두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동남아 쪽이나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굴기를 들어가니까 네. 여기에 작용 반작용으로 미국이 약간 뭐라 할까요? 견제할까요? 견제와 균형의 전략으로 피보트 아시아의 행동 대장인 TPP를 또 출범시키고 거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또 행동할 거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꼈어요. 샌드위치로. 근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들 중에서 이번이 5번째로 지분이 높다고 하잖아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57개국 중에 5번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했던 국제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또 냈다고 해요. 자, 그럼 그만큼 우리가 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게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욕먹겠지만 아니 5번째 되면서 받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받아온 게 없어요. 들러리라는 얘기. 네, 들러리죠. 예, 예.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 AIB 해서 출범해갖고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네. 네. 동남아 쪽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하고 베이징하고 그렇죠. 철도 놓을 때 네, 우리 네. 한국 건설업자가 거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돈만 지분 5번 내고 네. 뭔 짓이냐. 뭐 그게 이런, 미국이나 이쪽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괜히 움직였다가 괜히 밉보일까봐. 아무래도 아니. 미국의 눈이 좋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북핵 실험에 의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미일 또 동맹에서 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중국에서는 또 니네들 사드 설치하면 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 이게 또 노이즈가 되니까 네. 여기에다가 뭔가 중국에다가 밥숟갈을 얹어주고. 얼어갖고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북핵이 터져서 네. 또 미국의 군사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사적인 또 국가위 또 현 정부가 이 부분을 가장 또 중요하게 하니까 네. 또 중국이 또 선도적으로 뭐 북한을 제재해주고 우리하고 이제 그 전술에 참여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뭔가 선조적으로 좀 이렇게 니네도 하지만 뭐라고 하면 좋겠는데 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중국이 그래도 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나요? 대북 제재 부분에서도 약간의 의사를 표현한 오늘 거네요. 좀 예. 표현했는데 어떻게 예. 표현했는지 북핵을 아십니까? 반대한다. 반대한다. 뭐. 근데 예. 이것도 아주 재밌는 시각이에요. 예. 한반도에 네. 비핵화를 철저히 지키겠다. 네. 그 한반도가 우리나라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의 네. 이 범위가 네. 대한민국만 대한민국만. 대한민국과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 북한은 한반도가 아니다. 한반도가 아니다. 야, 이게 또 말장난하네. 예, 말장 그렇게 동북 공정하고 뭐 여러 개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런 간단히 뜻이 아니다. 우리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북한을 비핵화시켜서 견제하고 내려놓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용어를 한반도를 썼구나.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또 피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걔네들은 또 조선하고 중국하고의 또 동맹이 있거든요. 네. 군사 동맹.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점진적으로 하자. 여기도 또 점진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 그러다 보면 이건 언제 만만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경제력이나 문제되는 건 바로 즉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예? 사드 니네들 잘 알아서 해. 어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그 외교부 그 수장께서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통령한테 꾸지람 받았는지 갔어요. 네. 그래갖고 막 예. 해결 갖고 오는 게 없어요. 제가 요번에 그 어느 뉴스 댓글 보고 한참 웃었는데 네. 그 이제 북한이 먼저 수소탄 터뜨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대북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그 다음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북한에서 SLB의 그 잠수함 발사 유도탄 예. 했어요. 네. 그 기사가 연달아 뜨면서 댓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올렸는데 북한은 수소탄 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쏘는데 네. 우리는 수조 원씩 국방비 들여서 결국은 최신 무기라고 한 것이 북한 그 똥구멍에다 확성기 트는 게 다라고. 이걸 장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촌철살인이라서 물론 그래서 또 그걸 뭐 확성기 뭐 대북 심리전에 뭐 묘미 뭐 어쩌고 하는데 참 그러니까 수단이 제한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외교는 오히려 북한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물론 벼락끈 외교긴 하지만 또 그렇죠. 그런. 예.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이 이렇게 있었어요.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플레브로 사건이라고 네.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무슨 사건이에요? 비행기 납치한. 플레브로 하여튼 그 뭐 납치해가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그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60몇 년대에서 벌인 사건이었어요. 60 몇 년도요? 예, 저 바뀌었대. 당연히 모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네. 북한이 결국은 끝까지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국 그때 정보부에서 뭐라 그랬냐. 북한은 어떠한 외압도 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소련, 중국 다 했는데도 결국 북한이 말을 안 듣고 진짜 죽기 살기 너 죽지 않을 죽지 가니까 CIA 보고 최종 보고서는 북한은 어떠한 압력도 통하지 않는 나라라. 딱 그. 일관성 있네. 일관성 있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게 그 고구려 그 민족의 기상대회 그런가 막. 근데 들리는- 선생님 있잖아요. 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잖아요. 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돈을 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런 게 좀 더 북한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북한이 있죠.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니까 저는 AIB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 네. 참 이거 싱크탱크 이것까지 생각했나 해서 5번째 지분 들어가면 북한을 공장화하고 네. 북한하고 베이징하고 연결하는 저 철도에서의 그 네. 개념에서 북한이 심지어는 동남아보다 인건비가 싸요. 그렇죠. 네, 인건비가 그렇죠. 싸요. 예, 싸죠. 그래서 오히려 네. 동남아 쪽에 우리 현지화 갖고 뭐 삼성반도체가 현대차가 하는데 네네. 북한을 공장해 갖고 네. 그리고 거기는 말이 타로 통해요. 그렇죠. 이상한 말이지만 네. 그래도 네. 저 베트남이나 이런 애들한테보다 우리 그렇죠. 바로 그래도 예. 사투리 이상하죠. 알려듣잖아요. 그리고 일단 쌀밥 먹고 우리가 그렇죠. 밥도 예. 식사도 예, 예,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알아듣죠. 그러니까 북한을 공장화해 갖고 그 자금을 네. 남북 간에 하면 이게 노이즈가 많고 또 불안해. 걔네들이 딱 하면 이게 제재가 안 되니까 네네. 그럼 국제 자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어. AIB라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국제적인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니까 개성공단보다 더 뭔가 기획 이제는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간접적으로 뭔가 길이 놓여진다는 놓여진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또 전략까지 계속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북핵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근데 그때 왜 했을까요? 야. 북한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 투트랙의 이중적 전략을 쓴 것 같아. 예.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란봉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모란봉 왔다니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중국과 조선이 군대 같이 싸워갖고 전쟁한 나라 동맹 혈맹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자꾸 그 악극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심었대요. 그러면서 약간 군사적이고 선도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옛날을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 형제인데 같이 자라 그런 걸 시진핑도 보고 예, 뭐 예.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와서 네.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거기에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네. 그러다 보면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인정했다. 우리 또 전수전에 우리 대통령이 옆에 딱 넘버 몇 번째 딱 써서 네, 네. 그거 이미지 마케팅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네. 하려고 그랬는데 시진핑 안 가고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삐덕거리고 그다음에 그걸 통제를 했나 봐요. 이건 좀 내려라.
그러니까 존엄을 해쳤느냐 해갖고 그냥 철수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삐그덕거리지. 그다음에 우리하고 그 전에 대화를 막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금강산강을 재개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일단 돈이 급하니까. 돈 주는데 우리 정부는 그거보다 먼저 뭐마다 하면서 계속 한 거는 우리 대통령의 생각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면 그럼 지가 일 터트려갖고 니네들 한번 이게 벼랑 끝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갑자기 몰려갖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미국하고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대화하자. 나 인정해라. 예. 수소폭탄인 걸 인정하고 대화해서 우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풀고 우리 인정해서 좀 뭔가 살아나게 하라.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서로들 다른 것 같아요. 의혹이 있어요. 보니까 뻥카다. 수소폭탄은 뻥카다. 일단 미국의 그 폭탄이 일어날 때 바로 또 보도자료 나왔던 게 지진파가 지난번 3차 핵실험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자위대가 뭐 이렇게 막 찾아봐도 방사능이 없다. 수소폭탄을 터뜨렸으면 뭐 방사능이 있어야 되는데 방사능도 없고 지진파도 3차랑 별 차이가 없고 수소폭탄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규모라는 게 일본 원자폭탄보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터뜨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설도 있어요. 예, 근데 나는 그 북한에 있는 뭐라 그럴까 싱크탱크가 있다가 네. 그놈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터트리면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네. 남아프리카도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가요. 네. 근데 이제 요번 내일 네. 대만이 총통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총통선거가 옛날에 천슈이벤 민진당의 당수 지금 여성분인데 네. 그분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 좀 유력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마잉주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중국 네. 이 부분이 대만 독립파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는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설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대만이 중국에 붙어버리면 이제 미국은 애매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기다 갈등 구조 만들고 예. 무기 팔아먹고 뭐하고 예. 이래. 대만이 또 미국 그 무진 비행기니 그렇죠. 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또 코앞에 네. 또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예. 이게 얼마나 또 날카로운 상태에 그렇죠. 북한이 그 타임 그 미리 쫙 거기서 이제 딱 터뜨리면 터뜨리고 중국이 어쩔 수 없다. 아. 미국하고 그거를 총체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신 싸워줄, 대신 소리 내줄 또 완충지대가 하나 필요할 텐데, 그럼 북한의 그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딱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선수치고 들어간 거 아닌가. 시나리오가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게. 그러다 보면 예. 상당히 그 노이즈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껴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나 이런 건 우리나라만 그리고 또 모든 제재는 우리나라만. 아니 당장 와요. 우리가 또 모란봉 사건 같이 예. 그 TV MBC의 저기 뭐야 그 마이 텔레비전 뭐 나와서 마리텔? 마리텔 음. 거기에 저 JYP 소속의 16살 이쁘장한 쥐라는 예. 걔가 대만 국기 흔들었다고. 그 대만 국기 흔들었다. 그래서 정치 세입했다고 네. 지금 다. 그거 하나로 예. 중국에서 벌써 중국 가수가 한국 TV에 쥐 나온 애가 대만 국기 그 걔가 뭘 알고 흔들었겠어요? 예, 그런 니네들 잘 알아서 해. 그래서 바로 내리고 LG U 플러스는 걔 광고 바로 내려버리고 중국 바로 나오는 거 제재하겠다. 그거 한 이야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 네. 의존도가 너무 높은 쏠림 현상이 예. 발목 잡힌 거예요. 근데 사실 주식 시장도 요즘 그래요. 네. 미국이 유가랑 같이 움직이고 우리가 중국 시장하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중국 폭락한 게 중국 시장 올랐다 빠지니까 우리는 더 빠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 전략이 왜 필요하냐면 네. 더 일저질, 그러니까 판키오님 같이 예. 더 판키워야 돼. 아니 AIB에 쓰면 AIB 자금 갖고 그러니까, 예. 평택과 산동반도 뚫어버려 갖고 네네네. 거기에 차 타고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서 우리 장보고 선생 같이 네. 신라방방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갖고 경제 교류하면 경제적인 변수가 더 이해관계가 많으면 예. 중국이 선택을 우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번 총선 때 무국당 만드셔갖고 제가 한번 불사르겠습니다. 해저토를 좋네. 이거. 야. 일단 공선 공약 나왔는데요. 평택 좋습니다. 지역구 평택을 해갖고 지역구 평택. 무국당
네, 신라 백제 시대의 황금기를 재현하겠다. 괜찮은데요? 네. 정보가 되는 거야? 네. 돈은 산동만도 직통. 돈은 무슨 돈이에요? 준업업분들께서 기부 좀 해주시면. 아니죠. 현대차하고 현대장성으로 가는 거야? 참 조선이다 보니까 참 그런 상상하는 데 재밌네요. 예. 네, 근데 진짜 요즘 시장이 너무 녹록치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내일 총선 결과 나와야 봐야 알지만 정말 민주당이 된다면 중국보다는 일본, 미국 쪽으로 좀 더 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이. 그러니까 AIB 출범은 TPP에서 간단히 해서 이제 저는 그 1, 2, 3월 달에 9시 뉴스에 네. 일본 군함 떴다, 비행기 떴다. 그래서 항상 쌩 깎고 아니면 네. 남중국 거기에 예. 노상 들을 것 같아요. 그 갈등.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보이지 않게 그 부추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년이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딱. 그러다 보면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요새 미국 시장 보면 유가가 그렇게 급락하는데 네, 너무 이상해요. 엑슨모빌이 이제 서서히 올라요. 엑슨모빌이 어떻게 벌써 시장은 예. 귀신 같아요. 그리고 버펫 선생님이 네. 정유주를 정유주를 사겠다 사겠다. 그래요. 유가가 내려가는데? 예. 그러니까 18일 날이 또 왜 예, 중요하냐면 이란의 제재가 풀리는 날이에요. 1월 18일. 그럼 이란산 석유마저 세계로 풀려 나가요. 예. 그러면 30. 그러면 심리는 어때요? 와 이제 30분도 깨져갖고 진짜 20분 시대 보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 연동된 미국의 그 엑스모빌이 XOM이에요. 네, 약자가 그 주가가 급락장에 예. 올라요. 그리고 버핏은 정유사겠다 그러고 벌써 가치 투자자들은 벌써 움직이고 정치의 판세가 이제 유가가 빠져도 이러한 순환이 벌써 나오는구나. 그래서 또 난 또 이런 국가 전략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선하고 건설하고 이런 게 뭔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벌크선 같은 것 저기 벌크선이나 그 벌크선인의 이제 그 원자재나 이런 거 실어 다니잖아요. 네네. 그럼 컨테이너 선 말고 네. 유로 저장하는 것들이 지금 유 설비들이 지금 세계에서 놀아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네. 그걸 기업들이 인수해갖고 네. 그 우리 땅에다가 그 원유 쌀 때 저장하지 말고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땅에도 우리가 사다가 저장하고 그 유류선에도 저장해갖고 나중에 한 1년만 묵혀두면 한 20불 갔다가 4, 50불 갈 때 분명히 저 공화당에서 노이즈 이렇게 가고 또 한번 그 유가가 극단적인 하락했다가 극단적으로 급등하는 이 변동성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한 4, 50불 때, 20불 때 사서 4, 50불 때 팔아면 이거 우리나라 산유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MB 정부 때 이거 나오지도 않는 것 몇 주씩 써갖고 그냥 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보다 차라리 지금 사고는 게 더 낫겠네. 그게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와요. 예. 참- 묻어두는 게 그냥. 네, 바보들 같아요. 뭔가 나도. 화생점 같아요, 그러네. 진짜.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샀다가 저도. 쌀 때 사서, 네. 싸게 살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큰 장사 안 팔리면 우리가 쓰면 되고. 야, 괜찮네요. 허생가 물장사 같이 해야 돼. 김장사. 물장사 같이. 그런 분명히 네 아이디어를 누군가 헤지펀드나 해서 한다. 내가 장담컨대 2016년 30불 깨면요. 예. 이 시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나 어디 헤지펀드들이 예. 이런 걸 사서 컨테이너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예. 묵혀둔 다음에 요새 안 되니까 얼마나 싸게 저리에 빌리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거기서 쌓아놨다가 쌓아놨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한 이제 그 2016년도 11월 정도 되면 미국 대선되고 막 노이즈 키우고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그때 한번 유가 한번 급등하게 팔아볼 거예요. 분명히 하는 애들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선건설 이런 업종들이 좀 잘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 네.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런 주가들이 바닥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 대만 양안 관계가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 전략으로 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대만 하면 충돌되는 게 뭐죠? 우리 대만 하면 뭐야? 대만 하면 망고. 그만 망고. 망고 맛있어요. 참 어렵다. 망고
망고 빙수. 그렇죠. 대만도 반도체. 반도체. 그렇죠. 대만 저는 대만 가면 자전거 생각나는데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참 잘 만들거든요. 반도체잖아요. 맞아 반도체예요. 그래서 예. 하나에 아, 중국해갖고 대만의 그 특허나 기술이 중국으로 해갖고 많이 연결돼서 중국이 그나마 화웨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우리가 깜짝 놀란 게 그 대만 기술하고 돈으로 질러갖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간단히 얘기해서 그 우수 인력을 쫙 빼간 부분, 네. 그리고 자본으로 우리 중소기업 특허 M&A를 좀 코를 걸어놓은 부분, 네. 이게 10년 격차를 줄였다고 좀 생각을 들어요. 대만의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아니 대만과 종합적으로 자금력을 네. 갖고서 네. 대만의 양안 관계에서 걔네들도 말 통하는 데다가 또 대만 그동안 축적한 그 반도체 기술 근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치킨 게임에서 졌으니까 네. 거기 기술자는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 갖고 그런 속도가 그래서 화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좁쌀 샤오미 샤오미.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복제하고 이런 기술이 뛰어났는데 이게 이제 양안으로 삐그덕거리면 그러면 어떤 갈등 구조에서의 요 부분이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는 네. 거기에다가 뭔가 대만 쪽에다 딴지 걸거나 강경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의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전략적 제휴나 이런 맺었던 부분이 삐그덕거리는 틈새를 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할 건.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4, 4분기 때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대충 25,000에서 27,000원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 거래도 늘어나고 이런 대만의 양안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보면 D램 부분이 박살나 있어요. 그 D램 부분을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 커버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바닥 들어와서 여기서도 뭔가 이런 국제적 정세 변화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그리고 그 1대1로 전략에 또 있는 것도 중국이 베이징에서 미얀마, 태국, 거기 뭐죠? 캄보디아.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쪽, 라오스 이런 쪽 거쳐서 베트남 가면 거기에 베트남에 또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부품 회사들이 쫙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걔네들은 대규모 그 1대1로의 그 SOC. 그러면 베트남하고 뭐 합작해갖고 뭘 하겠죠. 근데 베트남이 TPP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은 어떤 입장이 됐냐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두 남자가 있어. 베트남은 네. 나하고 좀 결혼해줘하고 막 달라붙는 거야. 미국과 중국이란 남자가 네. 우리 정혜인카가 베트남이야.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이런 네.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좋은 거 주고 막 이뻐 보려고 그러잖아.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요. 두 나라한테 이뻐 보려고 하는데 둘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소방 맞았구나. 아주 비참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네네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그 특별 담화 보고 대통령이 가끔 가다가 말을 좀 더듬거나 한숨을 확 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면 자기 딴에는 그 정승절이라는 게 그 자기네들끼리 옛날 우리 군대들 가면 적이었거든요. 거기 정승절 그 다대에 올라와서 같이 포토 라인에서 같이 찍어주고 뭔가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핵실을 했다 아무 성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레도 북한한테다가 경고를 메시지를 주거나 니네들 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도 아니면 가장 바른 게 직격탄이 니네들 그러면 석유 무상 지원하는 거 딱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기 가오 살려주고. 그렇죠. 아무렇지 행동 안 해. 이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로 전문 용어로 네. 너무 쉽게 대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대줬다고. 그리고 너무 벗었어. 계획 보여줄 게 없어 이제. 주식 너 제대로 벗겨준 게 아니라 너무 까발렸어. 그러니까 신비감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다른 밀당을 좀 해야 다른 되는데 용어로 자, 좀 다른 너무 수정하겠습니다. 대줬어 그냥. 그러니까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직설적인 그냥 퍼준 용어를 거죠, 그냥. 정치자들이 좋아합니다. 너무 무진장. 왜 매운 게 요새 무조건적인. 왜 매운 것이 뜨고 왜 자극적인 것들이 판치겠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국가 경제 지원이 되는 거 없을 때 이런 용어야말로 팟캐스트의 존재 목적이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과연 통쾌함을 느끼실 거예요. 대줘도 너무 대줬다. 이제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겠어. 겉바 이러면서 지금 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역할 했죠. B-52 하나 띡 보내갖고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중국은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제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는 참 불리하게 돌아가고 북한한테는 일 저질러 놓는데 오히려 눈치 보고 그렇게 좀 이렇게 달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자기네들 전략을 저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만만디 전략을 할 것 같아요. 북한이요? 그냥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보장 이사회가 분명히 될 네. 겁니다. 거기에서 북한 제재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중국도 거기 참여해 갖고 적절하게 하는데 만약에 경제적 뭔가 그 체제 뭔가 불안 정도까지 확 가면 보세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비통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걔네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데 3개월 후 가요. 그럼 3개월 후 가면 우리는 또 뭐가 걸립니까? 4월달 총선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시기는 귀신같이 잡았다라는 딱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머리가 좋네요, 네. 정말. 지금 대만 총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거 네. 4월 우리나라 그러니까 4월달 국론 분할될 거고 총체적으로 뭐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4월달 총선의 색깔에 따라서 또 정부와 새누리당 안에 또 다음 차기 대권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색깔로 가는지 이게 노이즈가 막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의사결정권자가 뭉치기보다는 분산된다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힘은 규합이 안 될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러니까 이런 싱크탱크들을 다 생각하고 벌써 일을 딱 저질러 놓은 것 같고 무슨 바둑 보는 것 같아요. 한 수 딱 두고 그냥 무슨 생각지 못하는 딱 두는데 그러게요. 몇 수를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주의 연결시켜드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북한 우습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그때 광명성 이용과 쏘면서 뭐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인공위성 쐈다고. 그런 다음에 그 은하 3호가 로켓 잔해를 네. 서해바다에 찾았어요. 동해인가 어디서.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부품을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과학자들이나 국방부에서는 외국 이런 로켓을 쏠 기술을 쉬운 게 아니니까 외국산 부품 어떤 거 혹시 뭐 밀수했나 봤더니 순수 다 그냥 그냥 일반 가전제품에 있는 것들을 네. 조합해서 만들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나로 로켓 쏘려고 수입해갖고 예. 했는데 북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걸 다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쇼킹한 거고. 그러니까 무슨 전파사에서 만들듯이.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로. 자기네 기술로 그냥. 그거 더 쇼킹하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오늘 그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네. 지금 북한에서 무슨 행동을 놔도 미국도 다 모르잖아요 지금. 네네. 전 세계에서 북한은 감청이 안 된대요. 휴대폰도 다 있는데도. 완전 독자적인 자기네만의 암호화 코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또 북핵 그것도 전혀 모른대요. 몰랐다고 그러죠. 휴대폰도 다 예, 퍼져 있고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얼마나 웃긴다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국조차 감청조차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통신 기술할지 그거를 자기네만의 걸로 만들. 근데 이 통신기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남의 걸 수입해서 좀 해야 되는 건데 북한의 과학기술력 정말 그게 무서운 그게 우스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제 처음에 핵폭탄 처음에 시험했을 때도 국내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부인했거든요. 아닐 거라고. 결국 만들었죠. 만들었죠. 네, 결국 만들었죠. 만들었죠.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였는데 걔네들이 특이점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복제할 때 보면 그 네. 선진국에 교육받은 거를 복제하니까 복제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요렇게 하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예. 바운다리에서 놀거든요. 예. 근데 쟤네들은 자기네들끼리의 독자적에서 간단하게 해서 단순하고 결론은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방식은 지네들밖에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거 다른 거에 복제한 것도 아니니까 이걸 또 알 수가 들여다 없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그 쟤네들은 또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지화를 끔찍하게 해놓은 두더지 족들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까지 팠고 어디에서 뭐가 움직이고 어떻게 되니까 저 위에서 암만 첨단잡이 돌아다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어 위성까지 다 조사해봤는데 이게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는데 터져버리니까 이야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참 저는 여기에서 국가전략이라는 건 풀어야 돼요. 돈으로 이겨야 돼요. 경제력, 그러니까 똑똑하고 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굶주린 애들이 자존심은 센 거예요. 네? 자존심 센 거. 그러니까 자존심을 이기려면 궁역에서 그거 하나. 나는 니네들한테 경제력은 지더라도 니네들 로켓 써왔어? 도 있어? 이런 걸로 해서 그걸로 네, 네. 하나의 그렇죠. 그 권력 유지한다면 예. 우리는 그 반대 전략으로 국민 그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해놓고 먹여 살려주고 돈 주고 막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거기에 장마당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 딴 필요 없어요. 전에 이마트나 이런 거 하나만 딱 들어가면 걔네들은 털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 야 초코파이 하나 갖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 쫙 풀어갖고 군인도 난리인데 뭐. 아니 또 우리가 남남북녀란 말이 있어요. 남남북녀. 그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아니 이제 그냥 그런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남남북녀인데 북한이 여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절된 지 거의 60몇 년 됐잖아요. 예. 과부가 65년을 독수 공부하면 도끼밖에 안 나와. 절대 화끈하게 나가요. 여자는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65년 칼을 했으니 얼마나 그냥 뚜껑만 있겠어. 알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또 초보자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아니 왜 주식 방송인데 왜 계속 뭐 국회 외교 얘기만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외국인들 입장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롱숏 대상이지 방향성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나마 그래도 6조 이상 내는 삼성전자 갖고 네네. 요번에 139만 원대에서 또 113만 원까지 그냥 30만 원 정도 갖다를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이 짓만 하니 거기에 따라 파생 변동성 그 레버리지 이렇게 갖고 그거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 못해. 그러면 떨어뜨릴 때 거기에서의 그 매도 포지션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을 가다가 현대중공업 때려버리고 현대건설 때려버리고 SKI 때려버리면 그걸 기관화 다 갖고 있는 애들은 죽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전략상 이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북핵이나 글로벌 이 모든 환경이 네.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제 가치나 돈 가치나 주식 가치를 똥값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거네요. 혼자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우리 시장 이렇게 매력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하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네들 마음대로 뺐다가 지네들 마음대로 올렸다는 하나의 계기나 모멘텀을 경제적 가치나 기업 가치로 찾지 않고 네. 전체적인 한국이라는 이미지로. 그 전체 전체로? 국가의 위치나 외교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가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저평가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긴 그런 과정에서 때려버리는 건데. 근데 그게 5천 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사실 그 외국 환경 근데 예. 이게 옛날에는 그 외국이 그러니까 90년대하고 외교가 네,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주식시장도 없고 그러지만 국가적인 부분에서 1890년대 말씀하신 거. 예. 1890년에서 네. 우리가 한일합방 되기 전의 사이 요거 같은데 지금은 네. 우리는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본자유화 돼갖고 네. 이제 파이프라인이 외국인들 많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군사력, 외교력 같은 거 갖고 조절이 이제는 돈 갖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우리가 잡으려면 연기금이 아니라 요번에 미래에셋이 대우주권 인수해갖고 한 10조짜리가 제가 이거를 거의 10년 전부터 주창했는데 오늘 요번에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3개에서 5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금융이 이렇게 커면서 네. 그래서 걔네들이 조단이 걸면 우리가 그걸 반대로 공격하면 쏠림이 어떤 균형 맺다가 질문 외국인들이 뛰어난 게 졌다 인정하고 같이 싫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 방향 바꿔서 하겠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어떤 선도적인 게 없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리면 맞고. 내리면 맞고 언제 청산해 이 정도 그래갖고 그때 내리면 예. 맞아서 더 떨어지다 우리 그러면 논리적 비관론에 빠질 때 또 올려버리고 언선에서 또 낙관론 야 이제부터 됐다 주고 하면 약 또 주고 막. 완전히 돌아버리게 돼요. 예. 지금 이게 5년째 이상입니다. 오히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2017년까지 이직할 것 같아요. 다음 정부 때 세력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바닥은 저는 환율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환율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준업 방송으로 1,200원 돌파하면 우리는 1,900 깹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어요. 네. 이제 1,900 깼습니다. 1,210원, 1,880. 예. 그럼 여기서 이제는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1,200원이 1,300원으로 갑자기 하루에 20원씩 팍팍 치면 이거는 제2의 IMF 비슷하게 한번 다 털어놓고 가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800이 아니에요. 그냥 박살을 내고 가는 전략. 아유, 그러면 회복이 안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안 되지. 회복이 안 되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다 죽여놓은 다음에 거기다 다시 또 거저먹겠다는 체리피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을 게 대충 5대 그룹 정도 살아남을까? 네. 다 구조정되고 다 완전 망하고 박살나네. 그러면 지금 조선이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에는 한보나 몇 가지 업체에서 다 해놓고 걔네들 갖고 있는 건물 주식 다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다 팔아먹고 갔잖아요. 네. 요번에 우리나라를 했던 중심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해야 구조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구장대처럼 싹 다 중요한 싹 그냥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체리 패킹을 하거든요. 아주 무서운 전략이죠. 이거는 그러면 똑같이 제2 IMF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중진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 들어가면 실패하고 실패한 거죠. 네. 내려앉는 그냥 내려와서 그러면 다시 하는데 한 2-30년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외국인 그러니까 이런 탱크들이 분명히 공격하려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체계라든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든지 그리고 튼튼한 건 뭐냐면 이러한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걸 막아주는 그런 동조자를 키워야 되고 또 AIB 됐으면 이거를 비즈니스 툴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툴로 해서 나는 개성공단 2개 내지 3개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해갖고 중국 보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뭘 하자고요. 그래갖고 개성이나 저기 단동 지역이나 걔네들 특구 만든데 우리 기업들 들어가게 하라고요. 그래놓고 거기서 키워갖고 뭔가 물류를 만들어버리고 그걸 기업 중심에. 그래서 우리 정부 나서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내가 농담하면서 이마트가 통일하게 만들어 이마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물류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자동차 공장들 현대차 베트남 왜 가요? 저기 개성에다가 좀 넣지 뭐 아니면 낮은 선봉지구나 근데 걔네들 불어하는 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국제적인 걸로 가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 가치가 그러면 환율이 외국인이 보면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율 안정화되면 그걸 공격하는 애들이 의지를 꺾고 인정을 하고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전략을 장기 전략을 바꿔서 방향성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놈 때렸더니 말 잘 듣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 됐다 그러고 이제 좀 때려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큰 거 한 방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제가 가장 겁나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거죠. 이게 나는 제일 겁나요. 그리고 그 마디가 걔네들은 꼭 마디가 우리가 국론이 분열을 했대요. 그러니까 4월달 총선 딱 이 전후에서 아무것도 행동을 못할 때. 그렇죠. 그때 만약에 환율이 그때 어쩔 수 없이 치고받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끼리 좀 그 총선이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려요. 환율금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환율로. 그러니까 옛날에 리만 파산 때 그 하루에 100포인트 빠진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포인트. 그리고 옛날 IMF 때는 하루에 100원씩 오르는 날이 있었어요. 이 1,200원을 돌파했고 환율이 2,000원까지가 1,900원까지 이게 오래 걸리지 않고 맞아요. 그때 기억납니다. 그냥 쭉쭉쭉 올라갔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그럴 때 망가지거든요. 그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1,200원에서 빨리 1,200원 아래로 내려오게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정책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 근데 조금 오늘 그래도 요번에 그 최경환 그 부총리 경제 내려오시고 새로 되신 분 유일호 씨인가? 유일호 씨. 그분이 평택으로 갔다는 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경제 부총리 되면서 뭐 복지나 그래서 뭐 성남 서울 시장을 가든지 어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요번에는 제일 첫 발자국이 기아차 평택 우리 수출 한강 그 항구 이것부터 갔다는 건 자기의 최우선 순위를
일단 표면을 한 거거든요. 기업 위주의 우리가 수출이 위협하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도 물류 담당자다, 해운 담당자들 만났다. 네, 네. 이게 그나마 이번에 경제 수장 맡으신 분은 좀 그래도 급소를 좀 찔러치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만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주변에서 다 그렇죠. 해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 빨리 사고방식 바꾸셔야지. 예. 그냥 그 국회의원 그 안에 바꾸는 어떻게 되든 간에 친박 애들 갖다 놓고 요번에 어떻게 해서 이거보다 예. 좀 내려놓으시죠. 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요번에 뭔가 좀 그러니까 본인은 답답하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사람은 더 답답해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소통이 문제예요. 네. 네. 소통, 불통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더 들었으면 이 좋겠네요. 부분을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체리 패킹 할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 그때 거의 그때 대우도 부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한복 부러졌고 예, 대우 대우 부러졌고 부러졌고. 모든 게 다 부러졌잖아요. 요번에 또 그런 거를 2016년 17년 맞아봐요. 그러면 진짜 끔찍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우선순위 더 갖고 그걸 풀어주는 부분이 나는 저 북한을 공장화 그리고 AIB 자금 써갖고 뭔가 대규모 지금 뭐라 그럴까 SOC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4대강 때문에. 그놈의 4대강 때문에. 그놈의 4대강 진짜 아우. 네. 그래서 SOC 한다고 그러면 무슨 그냥 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 갖고 안 할 수 있잖아. AIB 자금 출연한 거 오일은 냈으니까. 그러면 거의 합작해갖고 거기 주주들끼리만 이렇게 똑딱똑딱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진짜 평택강에서 도바해역보다 가까워요. 그걸 뚫어버려요. 그러면 네. 이걸 또 국가 안보 갖고도 떠든 사람도 있거든요. 반대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끊어버리면 될 거지 뭘. 그때 끊으면 되지. 예. 그러다 보면 그거 뭐 겁내. 맞아, 탱크 맞아. 들고 오기 전에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면 되지. 되지. 맞아. 참 답답해. 그러니까 그러네. 걔네들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 예. 그냥 물속에다 그리고 걔네들이 차 몰고 올 애들은 지금 보면 요육해갖고 네. 와서 뭐 1000만 관객에 걔네들이 차 몰고 올 정도면 중상층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걔네들이 차 몰고 돌아다니고 걔네들이 북한도 가게끔 하고 걔네들은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죠. 예. 전국에 뿌리는 데가 골고루 뿌려버린다. 그러네. 네. 그 중국 그 요커들을 좀 보따리 장사해갖고 좀 북한도 가고 좀. 네. 우리 그렇죠. 우리 못 가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싼 저가 비행에다 패키지를 해갖고 네. 제주도만 딱 띄워놓아갖고 지네들끼리 갔다가 또 지네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가고 그럼 우리한테 떨어지는 떡.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 떨어진 게 아니 없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도 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중국을 통해서. 네,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 진짜 한류든 뭐든 진짜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13억의 인구의 중심만 딱 건드리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의 그 간단히 얘기해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인구의 소비력의 그 니드를 맞는 파이프라인을 딱 꽂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 걸 꽂으면 우리는 경제 부분에서 엄청나.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 낮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SOM은 5% 그냥 가요. 아 진짜요? 5%. 그냥 5%입니다. 어. 1%를 이 파이프라인이 예. 거기에 현대건설 들어가고 지하 그렇죠. 해서 뭐 예. 대규모 4대강 저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나서 또 국제적인 거면 얼마 핫 이슈 될 거예요. 그렇죠. AIB에서 나와갖고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선전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쓰라고요. 우리만 하나 뚫지 말고 북한 내에서도 뚫자. 거기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삼각이 되잖아요. 완전히 예. 삼각형 만들 수 예, 있잖아요. 예, 삼각형. 예. 예. 그러다 보면 이 물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안 물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안 물류 생기고 또 하나 제가 요새 그 해운 업체 그 사장님들을 한 그 모임에 어떻게 껴갖고 한 5분을 만나봤어요. 네.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 배 입자고 서울에서 산대요. 국회 로비하고 뭐하고 정책 바꾸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이 능력 갖고 수리 조선 부분만 싹 바꾸면 금방 바꾼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배를 만들지 말고 지금 배는 그 경제가 살아나거나 물류가 나와야 그렇죠. 뭐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리 비용이 우리가 배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갖고 무지 비싸게 수리한대요. 그럼 그거 싹 바꿔갖고 수리로 조선 부분 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뭐 안 바꿔준대요. 아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 뭐가 걸린대요 다. 아. 참 그래서 내가 참 그게 다 보면 거기에 다 국회의원과 뭐에 다 밥줄이 다 연결돼 있어. 그렇겠죠. 제가 예. 목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 싹 다 제가 정리해서 남대문 한번 불질러야 되겠어요. 네? 왜 이래 또? 아니요, 어떤 분도 하셨는데. 뭐 질렀는데 왜 또 질러? 저도 한번 했는데 왜 또? 아니 원래 거라면 불 지르면 안 되겠죠. 이미 불 타갖고 한번 다시 진 건데 또 한번 불 못 지를 건 경각심을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팻말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제 남대문 불 타면 또 청와대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저 불이 뭐냐 그러면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못 이겨서 남대문에 불을 질렀다. 대통령께서 신나를 구해주시면 제가 이거 저 같이 방송 안 한 걸로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 모르는 사람. 10년 후에 뵐게요. 아, 모르는 사람. 네, 한기현님께서 신나를 구해주시고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통편은 정유리 아니 했구나. 괜찮습니다. 모르시면 나 몰라 이 사람. 단독보다는 공범이 파워가 좋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아유, 얘기 했어요, 그죠? 참. 이제 예. 우리 열변을 그만 토해 주시고 이제 종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 이제 몰래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듣고 있다가 이제 막 하락하게 이제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나 그거 듣는데 이렇다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아까 오자마자 우리 저기 저 몰빵님이 새 인사한 다음에 올해 좀 좋은 종목 그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대답하시더니 나도 몰라. 그래도 이제 뭐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많이 요새 해주셨던 예. 웬만한 사람 내공 건드기 힘든 장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량주 사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한 기업이었는데 그거 갖고 반토막나는 건 허다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네. 그렇다 놓고 또 세력주라고 처음 안관하게 들어다 봤더니 또 이거는 또 바닥에서 사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 막 움직여다가 그래서 걸려갖고 또 꼭대기에. 세력주는요 순식간에 반토막은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잠깐 기분 좋다가 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세력주 갖고 중간에 들어가서 20-30% 먹는 거 갖고 좋아하면 안 돼. 하루 만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놓친 다음에는 계속 더 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구제불능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났어요, 그거는. 한번 이 열풍은요, 세력주는 자꾸 이동해요. 이 바닥 타짜들은 그 종목 예를 들어서 하나 움직였어요. 네. 안 쳐다봐요. 그렇죠. 다른 걸로 가요. 그럼 그 쳐다본 거 갖고 노작한 사람은 그거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세력들의 특징들은 하나 급등했어요. 네. 6개월에서 1년 그냥 내빼려둬요. 내버려둬요. 예.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그쪽이 관련해서 초토화되어서 다 해서 다시 제자리에 원위치 와요. 예. 그때 다시 건드려. 맞아. 세력. 제rum 오히려. 한번 털어 먹으면 한 1년 내깔려둬요. 절대 다시 손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또 걸릴 가능성도 있고. 주가 조작. 작전계에서 주가 조작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그 특징들을 이해도 못 하시면서 그냥 순진하게 그냥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준호법 방송 통해서 세력주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전체 자산의 20% 안에서. 20% 안에서. 그리고 20% 안도 포트폴리오 나눠서. 나눠서. 예, 그리고 따라가지 어느 선 내에서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정하라. 그리고 급등하기 전부터 미리 갖다 얘기해서 두더지 때문에 요것도 터질 수 있어. 그래서 지뢰 이렇게 같이 딱 해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격자로 딱 나온 다음에 터졌어요. 네. 눈에 보일 때 때려버려라. 어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요번에 북한이 기회야. 핵실험 나올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핵실험 나올 때 그 관련된 전자 관련 주가 그날과 그 다음날 꼭지예요. 방산주. 그렇지. 방산. 그렇지. 예, 그렇지. 핵실험 다 노출됐다. 예. 근데 바닥에서는 어떤 거는 따블이나 따따블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률적으로 그걸 다 분산해 놓고 터졌다 그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판다. 예, 터졌다 판다. 예. 아직도 그런 게 무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이란발 산 석유 예, 그렇게 팔아요. 예. 그럼 거기에 이란에 진출했거나 이란한테 떼먹어 돈 못 받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걔네들이 이제 기름 팔아서 돈 재면 갚는다고요. 예. 그 갚을 기업들이라든지 그거 네. 한 것들 외상 받아야 될 애들이 있는 것들. 어. 근데 아직은 거래가 안 돼요. 예. 히림이라든지 웨크론 강원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거기에 관련됐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1억 주나 10억 주도 안 돼요. 거래 대금이. 대금이. 예.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작은 것도 주가가 여기서 30% 올라보세요.
왕창 거래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뭐 쓰겠던 게 갑자기 나와서 다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래 한 1,000원에서 1,200원대 거래가 그냥 잔잔하다가 주가가 바닥에서 한 3배 올라가니까 발행 주수가 1억 주거든요. 네. 그 하루 거래는 1억 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사고 팔고 대박. 하는 그렇죠. 거지. 이렇게 돈 거죠. 총 발행한 거를 넣은 거예요. 계속 발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없는 거 그것도 못 사겠습니다. 그 편견이라고요. 그게 오히려 바닥의 징후예요. 그렇죠. 네, 대신 금액만 적게 하는 거야. 적게. 예, 500에서 1,000만 원. 지금 예를 들어 하루 거래는 1억에서 10억이에요. 그런 거를다가 몇 억씩 사요? 그럼 그것은 사다가 주가 올라간다고. 자기가 사다 보니까 지가 사고 지가 파고 지가 넣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종목들은 아까 분산해서 500,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었다가 어느 사람 딱 보놓고 진짜 이란에서 돈 갚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것들은 상한가도 쉬워요. 그렇죠. 네. 그럼 상한가 그 다음날 엎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네. 그런 거에 의한 장은 지금 가능해요. 이런 아이디어들. 아이디어. 그럼 4월 달에 총선이 있을 때 각 당마다 정책적으로 이슈화 시킬 만한 지역 전략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생각하면 네. 그럼 목포에서 나올 사람, 부산 지역에 나올 사람, 뭐 거제도에 나올 사람, 가덕도에 나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또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된 사람이 이게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좀 삼선 이렇게, 이상. 뭐 3선 이상 어깨에 딱 있고 뭔가 중진들이 거기 나와서 그러면 또 가덕도 신공항 얘기할 때 어떤 기업이 땅 거기 창원 여기 땅 있는 애들. 요번에 성창기업 지주가 25,000원에서 순식간에 거의 더블 급등했어요. 걔네들도 그 지역의 땅, 부산 지역 재평가, 그리고 자산 재평가 요소에 쭉 해서 자산 재평가한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지역 전략화 시킬 수 있는 네. 거. 그 다음에, 분명히 야당도 쪼개져요. 네. 그럼 국민을 시선을 끌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분명히 내세울 거예요. 그럼 거 내세울 때 저는 또 하나 의료 민영화 관련된 우리 현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3법에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제 특구의 호텔이 병원 호텔 되는 거야. 병원 호텔이요. 옛날 태국이나 이런 거 하면 고위들 유럽 부자들 와가지고 예. 거기서 뭐 호텔에서 뭐 치료도 받고 네네. 여행도 하고 뭐 이러고 막 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특히 그러면 우리 중국하게 성형 수술을 시키면서 뭐 관광도 시키고 뭐도 하고 카지노도 시키고 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어.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줄기세 오면 또 너 젊어지고 뭐 이렇게 또 땡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놔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아, 회사들. 지금 뭐 호텔이나 이런데 스파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병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원 그거를 네. 리조트나 네. 그렇죠. 호텔에 병원이 들어가는. 그거를 어. 차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이 하는 거예요. 의료 민영화법이 경제활성화법이 관광진흥법이 네. 병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병원이. 근데 병원이 이제 민영화에 관광 상품을 대해서 개발하고 아니죠. 그 그러면 계열사를 두고 계열사를 두고. 계열사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예. 관련된 그 헬스 기구라든지 그런 뭔가 그 만들 수 있게끔 네. 허용이 되고 예. 거 안에 호텔을 또 지어서 병원 안에서 만들어갖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의료 그렇겠네요. 민영화 자체가 국민적으로 좀 반감이 크잖아요. 그거는 왜 크냐면 일단 단가를 올릴 거야. 네. 전체적으로 네. 일단 민영화된 거는 결론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올라갈 없거든요. 수밖에 없죠. 그다음 예, 또 수익이 나야 하나는 되니까. 개인 병원들이 박살날 거예요. 그렇죠. 아. 대형 병원이 살아남죠. 그렇죠. 이게 나는 저기 그 마트가 없어지듯이 예. 그러면 동네 중소도, 예, 슈퍼 동네, 없어지고 예. 편의점이 슈퍼를 없애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 거기에 대한 저항이 그러면 그 개인병 그렇게 돈 투자하고 인생 평생 해놓고 그 의사들이 얼마나 의사들이 힘들까? 진짜 백수가 되겠네. 그렇죠. 그 경쟁에 이길 수가 없죠.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예. 근데 트렌드는 될 것 같아요. 민영화 쪽으로. 예. 근데 약간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는 잘 안 되고 이제 제주도 같은 특별한 곳만 된다거나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그래서 특구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특별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송도 특구라든지 무슨 예. 지역 특구에 예.
그 부동산 또 썩었던 걸 한번 회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카지노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부흥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용산 지역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 송도 지역, 그 영종도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이 일단은 이슈로 부상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땅 갖고 있는 회사들 어디지? 이게 또 연결이 되죠. 그 저쪽 포스코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포스코도 저쪽. 갖고 있고, 예. 뭐 일신 송도 석재도 쪽은 갖고 예. 있고, 또 서부 T&D 요새 예. 제가 2만 원, 2만 천 원대 사놓으면 서부 T&D가 또 요지에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 다 메모하고 좀 듣고 계시다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네. 것들만 압축해서 미리 생각해서 했다가 그게 됐을 때 또 의료인형 관련된 거는 그 카페 올리신 뭐 유비케어나 차바이도 또 해당돼요. 차바이트, 그 차바이트가 차바이트가 당연히 차바이트. 예, 예. 그러니까 차바이트하고 차디오 스택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차디오 스택은 그 2,500원짜리 7,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모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담 아니고 의료 이렇게 하려면 원격 진료하려면 센서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 전기차 갈 때도 이게 인지해야 되거든요, 사물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칩이나 모듈이나 센서가 무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회사부터 지금 먼저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IT 부품주들도 다 그쪽 섹터들만 무선 충전, 무선 통신, 카메라 모듈, 센서 이런 종목들만 그래서 뭐 아모텍, 비아트론, AP 시스템, 자화전자 그 최근에 워딩 IPS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게 네. 그런 비즈니스 투라가 다 연결된 종목들. 예. 장은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도 어떤 거는 더블 갖고 어떤 거는 30% 가고 어떤 거는 50% 갑니다. 우상향이야 다.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종목으로 압축된 이 트렌드를 잡아내는. 그래서 오늘은 뭐 거창하게 북해, 글로벌 이런 거 얘기했지만 네, 네. 거기에서 종목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흐름을 예. 보고 있다가 예. 예,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찾아내라. 그리고 분산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털어라. 찾고 있지 말아라. 네, 갖고 있지 마라. 네. 그리고 이런 엄동설한 약세장에서 들 터지는 주식이 강세장에서 세게 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이야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이 살짝 나가는 느낌? 근데 다시 살짝 들어와서 네.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듣거나 하시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들려 점점 다른 생각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트렌드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뭐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렌드의 남자 무국 선생님. 자,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21일 날 우리 네. 또 네. 우리 준업원 그 멤버들이 다 모여갖고 또 여러 가지 또 시국에 대한 또 네. 글로벌 환경에 대한 그러면서 결론은 각자 도생 돈 벌자. 두더지 잡기가 좋다. 그래서 서로 같이 네. 의견을 나눠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좀 이렇게 질문도 좀 해주시면 네, 다 네, 답변해 네, 주시면 예,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몰빵님은 어떠신가요? 비관론이 넘쳐날 때 긍정적인 생각이 진정한 파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그다음에 목요일날 오셔서 공부하시고 영어 보시고 방송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가 사실 이 얘기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실 때 재밌다고 너무. 그건 유쾌하시다. 그분 좀 변태시죠? 나하고 비슷한 거야. 약간 나는 팬이 있어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 옆에서 무서워 나는. 오늘 근데 남대문 불지르는 거 저 안 할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쪽이신 분 저 절대 아닌 뭐 감시하지 경찰이 마세요. 계실지도 몰라요. 양식이 있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절대 그런 격식 없는 짓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보보니 겁나네 이거. 아, 이거 큰일 나. 네, 우리 팜키오님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아예 저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우리 주변 정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걸 잘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외교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 방송 보면서 국제 흐름을 좀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주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너 한번 제대로 벗겨본다는데 이러다 언젠가 세상 너 한번 제대로 벗겨보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라서 참 즐거웠고요.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요일 날